7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문제 의도.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공통점이니까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고, 그러면 끊어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로 선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을 하자는 거예요. 공통점은 두 개 다 있으니까 하나로 선지를 제거한다. 전략을 사용을 할 거다. 그래서 맞는 말이 나오면은 그 다음 걸로 나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특은 가나를 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순서대로 그냥 가부터 먼저 가게 될 텐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의고사는 하나만 던져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재구성에서 정보가 그 보기에서 제시한 작품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문항 한번 보시면 A와 B를 비교하여 A하고 B를 비교하죠. 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역시 나와 있고 A하고 B. 위치를 먼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지금 보면은 가의 1년에 나와 있고, 그다음 B는 나의 1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끊어야 되겠네. A하고 B하고. 그랬을 때 지금 보면 1번이 A, 3번이 A와 B, 그 다음에 4번도 A와 B, 5번 A, B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번, 3번, 4번, 5번을 A로 판단을 하고 2번, 3번, 4번, 5번을 B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어쩔 수가 없이. 3번 문항 한번 보시면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고, 보니까 기억과 니은이 가에,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이 나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4번 문항 한번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일단은 보기를 바탕으로 하는 거는 먼저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정보를 주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에 맞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들을 본문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 가와 나를 감상해라 했으니까 역시 끊어서 지금 보면은 1, 2번이 가, 3, 4번이 나, 5번이 가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속 1번부터 4번 문항까지가 가나가 모두 다 걸쳐져 있어요. 그 중에 절반이 가로 나올 겁니다. 가로 나올 거고 나머지가 나로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먼저 한번 볼까요? 보기를 보면, 자,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의 근원이자 삶의 근원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생성의 근원, 삶의 근원이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체를 잉태하거나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점에서 자연은 모성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모성성이 있다. 그 모성성은 다른 생명체, 또 다른 생명체를 잉태한다. 두 번째,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기반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모성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자, 자연의 모성성은 반복되고 있는 핵심어네요. 여기에 맞춰서 가라는 거야. 고통과 상처를 수반하는 자기 희생을 통해 그 헌신적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자기 희생을 통해서 헌신적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희생적인 태도가 나타나겠구나. 인간이란 모성성을 지닌 자연으로부터 포용과 배려, 따뜻함의 가치를 배우기도 한다. 그래서 포용, 배려, 따뜻함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모성성을 기반으로 자기희생적인 태도가 나오면서 헌신적 의미가 나오니까 포용, 배려, 따뜻함을 배울 것이요. 이거에 맞춰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성성, 자기희생, 헌신, 포용, 배려, 따뜻함. 자, 그러면 시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는 지금 문정이라는 분의 흙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고, 흙이라는 것은 모성성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연의 잉태, 이제 여기서는 생명이 나오는 곳이니까. 문정이라는 이분은 현대 작가입니다. 자, 내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는 인간에게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의인법이구나.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부러워하는 것에 이제 흙이 가진 것 중에 부러운 것이 이름. 자, 흙 하고 그를 불러보라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흙. 자, 여기는 지금 보면은 반복법을 사용했고 의미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 운율이 형성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불러보라라고 해서 명령형 어미를 사용했죠.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면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흙을 불러보라는 거야.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 자, 흙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뭐냐면 눈물, 그렇죠? 눈물이 나오는 거고 지금 눈물 냄새가 차오른다라고 해서 냄새가 차오르는 것은 시각이고 냄새는 후각이고 그렇다면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을 했네요. 냄새를 보이게끔 후각의 시각화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왜 눈물을 흘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모성성을 이야기한 걸 봤을 때 뭔가 그리움과 관련지어서 지금 이름을 불러보고 눈물 흘리는 건 어떤 그리움으로 인한 눈물로 보이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몰라. 왜 눈물인지, 그치? 자,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 자,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것, 생명의 태반이고, 귀의처다. 귀의처 뜻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의처는 돌아가거나 몸을 의지하는 곳. 즉, 흙은 태어나고, 그쵸? 그 다음에 죽으면 돌아가는 곳. 자, 이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연의 섭리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걸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 것을 본 일은 있다. 자, 그래서 이 달덩이라는 것은 이제 도자기를 이야기하겠죠. 이 도자기를 빚는 것을 빗대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흙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것. 또한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철대와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 씨앗을 품고 수확을 할 수 있게끔, 그죠? 이제 그 먹을 것을 주는 그런 특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흙의 이름으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자,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기적이라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자연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서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자, 지금 이 부분은 1년과 똑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수미상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수미상관의 효과는 구조적 또는 형태적 안정감 그 다음이 그 운율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또는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흑흑하고 그를 불러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슬프고 아름다운 역설법을 사용했습니다. 역설법을 지금 사용해서 이 흙 이름을 보면은 그 목소리가 목숨의 메아리가 들린다.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하늘이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 지금 뭐냐면 여기 자신 하늘이니까 하늘의 의미와 땅의 의미가 지금 같다는 거야. 그렇죠? 하늘과 땅이 지금 우물을 파놓고 그 귀로 오른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의미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우물을 퍼올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서 지금 자기희생적인 태도가 나타나는데 그게 없었죠. 지금 여기까지 이 부분이 자기희생적인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우물을 풀면 우물은 줄어요. 우물의 물은 줄어들죠. 그러나 그 푼 우물을 통해서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우물이 줄어드는 것은 자기 희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정이라는 이 분은 이 흙, 즉 이 흙을 통해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이게 이제 모성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잉태하고 뭔가를 생산해주고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생적인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자 한다라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네요. 자, 나시로 한번 가보면 나시는 복효군의 느티나무로부터 이분도 현대 작가이십니다. 교과서에 문정이라는 분도 그 다음에 복효라는 분도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분이에요. 중요한 분들이죠. 그래서 제목이 느티나무로부터. 자, 그럼 시청자는 뭘 바라보고 있냐면 느티나무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도 느티나무를 바라봐야 돼, 그지? 자,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이면, 자, 그래서 매미 울음꽃, 울음은 청각인데 꽃이라는 건 시각이에요, 그렇죠? 역시 공감각적 심상, 즉 청각의 시각화가 여기서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계절적 배경이 여름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는 느티나무. 자, 지금 뭐 졸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 공통점들이 지금 의인법도 공통점이네. 자, 울퉁불퉁 뿌리, 나무의 발등, 혹은 발가락이 땅 위로 붉어져 나왔다. 자, 지금 보면 이제 발등과 발가락이라는 이것도 역시 의인법이죠. 발등 의인법, 발가락도 의인법. 그래서 이 나무 밑둥에서 뿌리들이 이렇게 쫙 해서 뿌리가 이제 흙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큰 나무들은 그렇죠. 큰 나무들은 이제 뿌리들이 점점 굵어지면서 땅 위로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굳은 살에 옹이가 박혔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굳은 살도 역시 이제 의인법을 쓴 거고, 옹이가 박혔다는 걸 통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 느티나무가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 길 걸어왔단 뜻이리라 라고 하면서 그 시적 화자의 추측이 여기서 나타나네요.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자, 화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그래서 지금 자기도 이제 여유가 있는 거지. 그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서 왔구나. 어디서 왔느냐.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동일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느티나무니까 의인법이죠. 자, 언제부터 여기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물으며 하늘을 보는데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 껍질 그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가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약간 이제 일상이라면 약간 미친 거지. 그죠? 나무한테 지금 말 걸고 있고,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나무한테, 그죠? 우리 일상에서 보면 미친 거지만, 이 문학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대상을 사람처럼 의인법을 사용해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하늘을 딱 봤는데, 부러진 가지가 보인 거야. 그렇지? 껍질 그 안쪽으로 속살에서 몸통이 비어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나무가 이제 구멍이 난 거지. 자, 구석에 뿌리를 묶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워. 자, 그래서 지금 그 썩어가서 썩은 그 부분에서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워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썩은 몸통, 이 부분은 희생적인 태도야. 자기가 썩으면서 다른 생명을 살 수 있게 그 기반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보면은 역설적인 인식이 드러나요. 역설적인 인식이 뭐냐면, 지금 썩어서 몸통이 비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거는 지금 보면은
느티나무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처예요. 그죠? 이제 느티나무, 이제 상처니까 고통이죠. 이 고통을 기반으로 다른 생명체가, 그쵸? 산다라는 것은 이 느티나무의 희생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준다. 돌아보면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자,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처 혹은 삶이라는 건 상처 혹은 구멍, 즉 고통이 수반된다. 그렇죠? 삶이라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는 것인데 그것은 또 무엇에 자궁일지 알겠는가? 자, 그래서 모성애와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생명의 잉태, 다른 생명을 그 자기의 고통을 희생을 통해서 이제 다른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섣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 멋있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그 인식이 뭐 하는 거야? 치유를 하거나 덮으려 하지 말자. 즉 상처를 받아들이자는 거야. 상처, 즉 고통을 받아들이자 라는 깨달음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렇죠? 때 아닌 나 모기 한 마리 내 발등에 앉아 배에 피꽃을 피운다. 그러니까 이제 모기가 피를 무는 거지. 자, 그래서 잡지 않는다. 역시 뭐야?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모기한테 이제 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모기 이 새끼 하면서 그죠? 잘 나오면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느티나무의 자기희생적인 태도를 딱 보면서 나도 그러면 자연의 일부 나 역시도 모기한테 희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 왜? 희생을 했으니까 이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지. 다시 신발끈을 맨다 해서 그 의지적인 태도를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느티나무를 통해서 그 희생, 자기희생적인 그 가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모기에게 그거를 자기도 실행을 하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덜 외로워지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살아보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였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나의 공통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지금 5번인데 보시면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연상되는 속성이나 성질을 이끌어낸 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끊어지죠. 첫 번째 관찰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문정의 흙을 관찰을 했어요. 그죠? 자, 연상되는 속성이나 성질이라는 것이 결국에 기억 부분, 생명의 태반이며 귀의 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 흙의 이름이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연에서 자신을 퍼올린 자기희생적인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나시도 역시 느티나무를 관찰을 했고, 거기에 이제 연상되는 속성이나 성질, 느티나무도 이제 자기희생적인 태도가 보이죠.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정답이 5번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 5번 명령령 어미를 통해, 그 다음에 추측의 의미를 이제 어미를 통해 이제 끊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대상에 대한 화제의 인식. 자, A는 명령령 어미를 통해서 인식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A를 지금 보면은 그를 불러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의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화제의 인식, 즉 흙의 이름을 불러 그걸 배워라.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추측의 의미, 걸어왔다는 뜻이 리라 해서 리라는
추측의 밀지 어미를 사용해서 화자의 인식, 고통을 받았구나, 느티나무가 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항으로 가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4번으로 나와 있는데, 자, 리을 부분이 지금 무엇이냐면 껍질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간다고 했어요. 삶의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내적 의지가 느티나무의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끊기죠. 자, 화자의 그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보이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닙니다. 리얼은 극복하려는 의지를 느티나무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느티나무가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이 다음으로 연결되면 바로 자기희생적인 태도가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적인 의지, 고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리얼에서 읽어낼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할 때 정답이 5번으로 나와 있는데 보면, 자, 가에서 철되어 한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시작과 나에서 백꽃을 피우는 모기는 고통과 상처를 수반하며 헌신하는 모성적 존재로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철되어서 한가마 곡식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흙이, 그쵸? 이 흙이 곡식으로 씨앗을 품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백꽃에 피우는 모기는 모성적 존재가 아니네요. 얘는 모성적 존재가 아니라, 모성적 존재는 희생, 자기 희생, 헌신을 하는 거잖아요. 모기는 헌신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아요. 모기는 그 시척화제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여기서 헌신은 시척화제가 한 거지. 그러니까 나에서 모기가 헌신했다라는 거는 모성적 존재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근데 여기는 흙은 모성적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가에서.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질문이요.